안녕하세요. 혹시 부모님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전이랑 좀 달라지셨네? 하고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? 어쩌면 사소해 보이는 그 작은 변화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건강 신호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오늘 우리 부모님을 위한 영양 가이드 그 핵심만 쏙쏙 짚어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들일까요? 부모님 식사하실 때 이런 모습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. 우리가 그냥 나이 드셔서 그러시나 보다 하고 무심코 지나쳤을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정말 중요한 신호거든요. 네,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. 매번 드시던 익숙한 음식만 찾으신다거나 아니면 그냥 밥에 국 하나 이렇게 너무 단출하게 식사를 끝내시는 경우도 있죠. 예전보다 식사량 자체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 같다, 식사에 별로 흥미가 없어 보이신다, 이런 것들이요. 이게 다 그냥 사소한 습관이 아니라 우리 몸의 영양 균형의 빨간불이 켜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, 먼저 어르신 영양이 도대체 왜 중요한지, 그리고 어떤 위험 신호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지 살펴볼 거고요. 이어서 건강한 식사를 위한 두 가지 핵심 원칙, 바로 절제와 균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? 어르신들 영양관리 왜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중요해지는 걸까요? 그건요, 아주 간단해요.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의 종류와 양이 나이가 들면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. 바로 이겁니다. 이게 노년기 영양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. 아무래도 활동량이 줄어드니까 하루에 필요한 총 에너지, 그러니까 칼로리는 좀 줄어들어요. 하지만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, 근육을 지키고 몸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단백질, 비타민, 무기질 같은 것들은 필요량이 절대 줄지 않는다는 거예요. 오히려 더 잘 챙겨 드셔야 합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영양 성분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어요. 바로 식사하는 그 시간, 그 과정 자체입니다. 어르신이 원래 좋아하시던 식습관을 존중해드리고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식사하실 수 있게 해드리는 거예요. 식사 전에 손은 깨끗이 씻으셨는지, 음식을 드시다가 사레가 들리진 않는지, 이런 걸 세심하게 살피는 거죠. 식사 시간은 단순히 밥을 먹는 걸 넘어서 존중과 교감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. 자,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 봐야 하는지, 어떤 게 위험 신호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이 영양 부족이라는 게요, 꼭 무슨 소리 없이 찾아오는 손님 같아서 우리가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해요. 한번 보세요. 왼쪽이 원인이고 오른쪽이 그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. 식사량이 줄고 앓고 계신 병이 있거나 사람 만나는 게 줄어들고 이런 위험 요인들이 쌓이면 결국 오른쪽처럼 체중이 줄고 몸에 힘이 없고 작은 상처도 잘 안 낫는 결과로 이어지는 겁니다. 이런 신호가 보인다면 우리 부모님 영양 상태 한번 체크해봐야겠다 하고 바로 생각하셔야 해요. 특히 식사 시간은 그야말로 관찰 골든타임입니다. 음식을 잘 씹어서 삼키시는지 아니면 물이나 국을 드실 때 자꾸 기침을 하시거나 사레가 들리지는 않는지 이걸 꼭 보셔야 해요. 이게 바로 음식을 삼키기 힘들어하는 연화장애의 초기 신호일 수 있거든요. 자, 그럼 이제 문제점을 알았으니까 해결책으로 넘어가 봐야겠죠? 건강한 식사를 위한 첫 번째 원칙, 바로 절제입니다. 뭘 줄여야 하는지 또 얼마나 줄여야 하는지 제가 딱 정해서 알려드릴게요. 우리가 가장 먼저 줄여야 할 것은 바로 첨가당입니다. 첨가당이 뭐냐면요, 과일 같은 데 원래 들어있는 자연적인 당 말고요, 우리가 커피 마실 때 넣는 설탕, 음료수에 들어있는 시럽,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. 하루에 50g을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. 50g이라니까 이게 얼마나 되는지 감이 잘 안 오시죠? 자, 보세요. 식사 후에 커피 믹스 한 잔 마시고 간식으로 아이스크림 하나 드시고 목마르다고 탄산음료 한 병 마셨다? 와, 이것만 해도 벌써 51g이에요. 하루 권장량을 그냥 넘어버리는 거죠.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쌓이는 게 바로 이 설탕입니다. 자, 두 번째로 줄여야 할 것은 포화지방입니다. 이게 우리 혈관 건강에 별로 좋지 않거든요. 그래서 하루에 15g, 이것보다는 적게 드시는 걸 목표로 해야 합니다. 그럼 포화지방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을까요? 맞아요. 주로 튀긴 도넛이나 크림 듬뿍 올라간 케이크, 감자칩 같은 맛있는 간식거리에 숨어있는 복병이죠. 이런 간식보다는 조금 더 건강한 대안을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. 절제의 마지막 주자, 바로 나트륨, 즉 짠맛입니다. 보시면 연세가 많아질수록 목표치가 더 낮아져요. 특히 75세 이상이시면 1700mg을 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. 나트륨 줄이는 거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.
제일 쉬운 방법, 바로 찌개나 국 드실 때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좀 남기시는 거예요. 이것만 해도 확 줄일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덜어낼 것들을 배웠으니까 이제는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건강하게 채워야 할지 알아봐야겠죠? 건강 식사의 두 번째 원칙, 균형입니다. 우리 몸에 꼭 필요한 5가지 식품군을 골고루 챙겨 드시는 게 핵심이에요. 첫 번째는 곡류입니다. 우리가 매일 먹는 밥, 빵, 국수, 고구마 같은 것들이죠. 이건 우리 몸의 주 에너지원이에요. 자동차로 치면 휘발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. 기왕이면 흰쌀밥보다는 섬유질이 풍부한 잡곡밥으로 드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. 그럼 얼만큼 먹어야 할까요? 이 표가 아주 유용한데요. 예를 들어 밥 한 공기랑 식빵 3쪽, 또 중간 크기 고구마 1개가 영양적으로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매일 밥만 드시지 말고 어떨 땐 빵으로, 어떨 땐 고구마로 이렇게 바꿔 드시면 질리지도 않고 영양도 챙길 수 있겠죠? 두 번째는 단백질입니다. 이건 정말 중요해요. 어르신들 근육이 빠지는 걸 막아주고 우리 몸을 지비라고 하면 벽돌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. 고기나 생선, 달걀, 두부 같은 단백질 식품은 매일 꾸준히 챙겨 드셔야 합니다. 단백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꿔 드실 수 있어요. 고기의 60g이랑 두부 5분의 2모가 비슷한 양의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. 팁을 드리자면 고기는 기름기가 적은 살코기 위주로 드시고 소화가 잘 되는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도 자주 활용하시는 게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. 세 번째는 유제품입니다. 이건 바로 우리 뼈 건강과 직결되죠.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라도 하루에 한 번은 우유나 유제품을 챙겨주시는 게 정말 좋아요. 혹시 우유만 드시면 속이 불편하시다면 요즘엔 유당 제거 우유도 잘 나오고요. 요거트나 치즈라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. 네 번째, 두말하면 잔소리죠. 채소와 과일입니다. 식이섬유가 많아서 화장실 가는 걸 편하게 해주고 또 각종 비타민이랑 무기질이 우리 몸에 윤활유 역할을 해줘요. 이것만 기억하세요. 식탁을 무지개처럼 알록달록하게 매 끼니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2-3가지 곁들이고 간식으로는 제철 과일을 한두 번 챙겨 드시는 습관 정말 중요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 5번째, 바로 물입니다.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갈증을 잘 못 느끼시는 경우가 많아서 자신도 모르게 탈수 상태가 되기 쉬워요. 몸에 물이 조금만 부족해도 컨디션이 확 나빠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의식적으로 하루에 6잔에서 7잔 이상은 꼭 챙겨 마시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. 자,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3단계로 정리해 드릴게요. 첫째, 관찰하기. 우리 부모님께 위험 신호는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보는 거예요. 둘째, 덜어내기. 설탕, 지방, 소금처럼 건강에 좋지 않은 것들은 줄여주시고요. 마지막 셋째, 채워주기. 우리 몸에 꼭 필요한 5가지 식품군으로 식탁을 골고루 채워주시는 겁니다.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. 맞습니다. 부모님을 위해 한 끼 식사를 정성껏 챙기는 건 단순히 영양소를 공급하는 차원의 일이 아니에요. 제가 이렇게 부모님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하고 마음을 보여주는 가장 따뜻하고 확실한 방법일 겁니다.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이 소중한 분들께 그 사랑을 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